자, 우리끼리 계속 시작해 볼게요. 자, 어, 츄즈하고 위크데이 이렇게 지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업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이 작업이 우리가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 너무 잘 해주고 있는데,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요. 고급 필터에 가서 장소가 성산이거나 비수기 요금이 30만 원 이상인 자료에 관리 코드, 장소, 9월 예약 인원, 10월 예약 인원 데이터만 추출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좀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급 필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블럭 잡아서 오른쪽 버튼 삭제로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이 작업은 뭐 특별히 제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다 잘 하고 있어서 요 필드 어떤 필드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것만 잘 기억해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작업도 가볼게요. 자, 3작업에 부분합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 또 좀 잘 봐주셔야 되는 게, 정렬을 한 후에 관리 코드 개수와 10월 예약 인원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분합을 관리 코드 개수를 먼저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정렬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시험지를 보고 내가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해주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 코드 개수를 먼저 부분합을 하고 그리고 10월 예약 인원의 최대값을 두 번째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순서에 맞게끔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최대값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 거 컴퓨터에는 최대라고만 표시가 되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피스 버전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 화면 보이는 대로 최대값이든 최대든 보이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차트가 질문이 제일 많았었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차트 만드실 때 여기 보시면 서귀포하고 중문 지역의 10월 예약 현황을 보게끔 되어 있고요. 10월 예약 인원하고 비수기 요금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작업에 가서 서귀포하고 중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예약 인원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비수기 요금. 비수기 요금을 가지고 오는 거네요. 근데 잡을 때 여러분들 파일에 서귀포 중문 것만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제품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잡고 가서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필드명 같이 잡고 갑니다. 필드명. 그러니까 관리 코드에서 서귀포, 중문, 서귀포까지 쭉 해주고 컨트롤 키 눌러서 아래쪽에 서귀포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만 찝어주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비수기 요금도 위에 필드명 포함해서 쭈루룩 잡고 아래쪽 한 칸, 그 다음에 10월 예약 인원도 쭈루룩 잡고 아래쪽 한 칸, 요렇게요. 지금 잡은 거 보면 X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범위 먼저 잡고 그 다음 필요한 계열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데이터들이 그래프로 그려지고 위쪽에 있는 이 필드명이 뭘로요? 계열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키보드에 F11번 키를 눌러주면 차트 시트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4작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드래그해서 이제 옮겨다 놓습니다. 자, 옮겨다 놓고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 뭐냐면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서 이제 문제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겠지만 뭐 1, 2, 3번은 F11번 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트 디자인, 스타일 뭐 이런 것들 쭉 다 했다라고 치고 스타일만 제가 얼른 잠깐 바꾸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옮겨서 자, 차트 도구 디자인의 레이아웃은 3번이고요. 자, 우리
지금 연습하는 동안에는 제가 스타일 1번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토요일 날 시험 칠 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험지는 2010 버전의 시험지라서 그런 건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접수도 2010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시험은 2016 버전으로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이 버전으로 볼 거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스타일 1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시험지에는 스타일 몇 번이 나올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시험지에 나오는 스타일 번호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스타일 1번으로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 다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오늘 비수기 요금이 옆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자, 비수기 요금은 여기 보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비수기 요금 계열이 보조축으로 가고 꺾은 선 그래프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자, 비수기 요금 막대 그래프 계열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을 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하면 오른쪽 편에 뭐가 나오냐면 비수기 요금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겠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확인을 좀 먼저 해주죠. 자, 확인을 하고요. 자, 두 가지가 항상 질문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여기 계열 이름 바꾸는 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질문 되게 많았어요. 자, 계열 이름 바꾸는 거는 디자인 도구에 가면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 있어요. 그죠? 자, 데이터 선택 메뉴를 클릭을 하면 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던 범위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 10월 예약 인원에 해당하는 이 계열만 편집을 하겠다. 데이터 선택이라는 곳에 가서 해당하는 계열 찍고 편집 메뉴를 눌러서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셀을 선택을 해줬는데 아마 Alt 엔터가 반영이 돼서 그런 거고, 여기다가 10월 예약 인원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작업을 해서 확인 버튼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축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축 부분에 지금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는 보면 0은 0으로 표시되고 숫자는 쉼표 스타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 보조축도 0원부터 4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가끔 문제에서 보면 여기 0 있는 부분이 빼기 표시로 나오고 금액들이 쉼표 스타일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몇 명이다 또는 몇 킬로그램이다 또는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해서 0미터 또는 0킬로그램 또는 0명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그렇게 표시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축 서식에서도요. 우리 1작업에 가면 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트에서도 그 서식들을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오른쪽 편에 축 서식이라는 곳에 가요. 자, 축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은 여기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표시 형식에 가서 지금처럼 0이라고 표시가 되고 쉼표 스타일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자, 범주를 통화로 바꾼 다음에 통화로 바꾼 후에 아래쪽에 기호 없음을 해주시면 숫자 0은 0으로 표시되고 쉼표 스타일이 들어간 수치 단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형식이. 자, 근데 나는 0은 빼기로 표시를 하고 싶은데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빼기 표시하고 숫자에 쉼표 스타일이 들어가 줘야 할 때는요. 통화가 아니고 회계라는 범주로 변경을 해주고 기호를 또 없음을 해주시면 숫자 0이 이렇게 빼기 표시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천 단위마다 숫자의 쉼표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0 부분을 빼기로 표시할 거냐, 숫자 0으로 표시할 거냐, 이제 축 서식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축에는 만약에 뭐 0kg이다 또는 0명이다, 지금처럼 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도 표시 형식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자, 표시 형식을 가서 보면은요. 여기는 이제 샵, 컴마, 샵 0하고 1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쪽에 1작업에서 줄을 맞추려고 제가 가르쳐 드린 물음표로 표시를 많이 해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물음표 모양이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만 차트 제목에 왔을 때는 만약에 이게 물음표 표시로 되어 있으면 아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 3개에 보통 물음표 3개 요렇게 해서 인제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1작업에서 이 서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차트에 오게 되면 여기에 0, 1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표시 없는 그냥 비어 있는 걸로 1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시 와서 여기서는 정렬 기준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샵, 컴마, 샵 0이라고 적어 주고 추가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값이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시해 가지고 차트 쭉 서식을 일단 요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제 요 부분도 많이 빠뜨리고 했는데 요 표식 있는 부분 있죠. 표식 있는 부분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표식 더블 클릭해서 데이터 옵션에 보면 여기에 채우기 및 선이라는 곳에 가면 선이 있고 표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네, 거기에 표식 있는 부분에 가서 표식 옵션을 자, 기본 제공으로 변경을 하고 자, 형식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의 내가 이걸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바꿨다라는 거 조금 티날 수 있게끔 크기를 좀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빼놓고는 차트에서도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ITQ 엑셀 시험을 보러 가는 수험생들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가지만 2작업, 3작업, 4작업에 대한 내용에서는 감점이 없게끔 충실하게 많이 준비를 많이 해 가요. 이거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다듬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1작업에 가서 함수 부분도 우리가 브이룩업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서식하고 그리고 라지나 스몰 또는 맥스 민으로 나오는 간단한 통계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들 정도 이렇게 풀어주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if나 또 다른 함수들 몇 가지만 이렇게 풀어주면 A등급 나오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제 주신 거 시간들 제가 다 여쭤봤을 때 거의 뭐 아무리 많이 걸려도 55분 안에 다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뭐 한 40분, 30분 만에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시험 칠 때 중도 퇴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 아니고서는 일찍 풀었다고 일찍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60분 동안 작업을 잘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 연습했는 이 파일을 가지고 답안 전송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저장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자, 저장 위치를 ITQ 폴더에 갑니다. ITQ 폴더에 갖고 가서 자, 여러분들 수험 번호 있죠? 제가 아까 수험표 확인하고 와주세요 했죠? 그 수험 번호를 적습니다. 뭐 2351 저는 그냥 0001번으로 그냥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적고 그다음 중간 하이픈 여러분들 이름을 적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위치는 반드시 문서의 ITQ 폴더여야 해요. 그래야 지금 사용할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합니다. 자, 저장 버튼을 해주고요. 자, 창을 잠깐 내려놓고 제가 바탕화면에 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클래스룸에서 다운받으라고 했는 코아스 수험자 연습용 EXE 파일이 있어요. 요거 준비 다 되셨죠? 되셨나요? 그러면 요 파일을 실행을 좀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어, 연습용 뭐 시험 과목 선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여기 혹시 이런 로고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N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코아스 수험자용이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우리 강의실에 가면. 그러면
그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을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험자 여기에 보면 연습용 수험자 성명 일단 나오는데 우리는 일단 우리 이름을 적죠.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 화면이 나오진 않고 바로 수험 번호를 넣는 화면은 나와요. 조금 이따 이제 보일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이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선택합니다. 자, 이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방금 전에 화면은 우리가 지금 연습용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나오는 거고 시험장에 가면 코아스 수험자용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고사실 PC 주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감독 위원 PC인데 지금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라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라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냥 PC 주소 뜰 거고요. 이제 수험 번호에다가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적어야 되겠죠. 저는 2351000 수험 번호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각자 수험 번호 8자리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시험 치는 33명의 친구들 모두 다 구분은 정상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정상 시험자라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물어요. 수험 번호 맞냐고. 맞다고 확인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뜨냐면 제가 아래 한글로 뜨고 왔네요. 잠깐 좀 취소할게요. 잠깐 취소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엑셀로 선택을 해줘야 돼요. 혹시 안 했으면 다시 좀 해주세요. 미안해요. 여기 엑셀로 해주시고 다시 수험자 성명 선택, 그 다음 수험번호 적어주고 수험번호 확인해서 맞으면 요게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오피스 몇 버전 이상을 쓰냐? 우린 당연히 2007 이상이죠. 그죠? 2007. 아마 근데 이제 시험장에는 2010 이상이라는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2010 이상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수험자 정보를 한 번 더 물어봐요, 여러분. 내 수험 번호가 맞는지. 왜냐하면 이 수험 번호 빼기 여기 등록된 이름으로 저장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수험 번호 성명 나오고 좌석 번호 뭐 이렇게 나오고 답안 폴더 문서의 ITQ 보이시죠? 내 문서의 ITQ 또는 문서의 ITQ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우측에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창이 뜰 건데 시험장에 가면 하얗게 락이 걸린 상태가 돼버려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키보드, 마우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시험지를 배포를 해주실 거예요. 감독위원님이. 그럼 갖고 가는 볼펜 가지고 시험지에도 수험번호랑 성명 적는 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수험번호, 성명 본인 거 적어주고 이제 시험지를 받고 주의사항이나 설명을 다 들은 후에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이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하겠어요? 제일 먼저 엑셀을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파일에 뭐를 해요? 저장을 하겠죠. 저장은 문서의 ITQ 폴더에 뭐 2351000 몇 번으로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작업을 시작을 하겠죠. 저장을 해서. 그러고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감독 선생님이 자, 몇 분 지났습니다. 뭐 저장 전송하세요. 이런 말을 해줘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수시로 저장을 해서 디스켓 저장 버튼 또는 컨트롤 S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이 엑셀 화면을 잠깐 내려놔도 괜찮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N자 모양으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또는 잠깐 내려주면 여기 뒤에 보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다음에 답안 전송 그러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한 후에 전송하세요. 지금 전송할 거냐고 묻죠.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하고 보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작성을 했으면 문서 I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로 저장된 파일을 전송해야 하니까 자, 전송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줘요. 저장을 했으니까. 자, 그랬더니 자, 내 등록된 수험번호 빼기 본인 이름이고 엑셀 파일 확장자 제대로 보일 거고요. 자, 존재 있음이라고 이렇게 떠요. 만약에 없음이라고 뜨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죠. ITQ 폴더에 저장 안 했거나
또는 수험, 내 이름을 틀리게 적을 일은 없으니까 수험 번호를 틀리게 적었거나 또는 불필요한 띄어쓰기 해서 여기 공백을 넣어놨거나 그런 경우라면 이제 제대로 된 경로에 제대로 된 파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재의 없음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보내요. 전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걸 잠깐 닫고 다시 엑셀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제대로 된 경로에 제대로 된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답안 전송 버튼을 딱 눌러주면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뜨면서 여기 성공이라고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파일, 지금까지 작성을 해서 저장한 파일이 시험장에 있는 감독위원 PC로 전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 거 잘 갔나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잘 갔는지는 여기에 상태 성공이라고 뜨면 제대로 감독 PC로 전달이 된 거니까 내가 요만큼 한 10분 정도 작업한 내용은 잘 갔구나.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 잠깐 닫고요. 다시 이제 엑셀에 가서 또 막 열심히 작업을 하겠죠. 뭐 2작업도 하고 3작업도 하고 4작업 차트도 만들고 그러면 이제 파일 용량이 커져 있겠죠. 뭐를 하면? 저장을 하면 다시 누적 저장을 하면 그러면 또 다시 저장을 하다가 한 10분, 15분쯤 지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답안 전송을 또 하러 가서 이렇게 성공이라고 뜨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가끔 똑같은 파일을 다시 한 번 더 보내면 지금 이 메시지 보이시죠? 자, 방금 전에 제가 한 번 전송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파일을 뭔가 더 내용을 넣지 않고 다시 보내려고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보내려고 이렇게 딱 하면 방금 보낸 파일하고 용량이 동일합니다 라고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말은 방금 내가 6시 57분에 보냈는데 당신이 또 보내려는 거에 사이즈 변동이 없다. 그랬는데도 보낼 거냐? 그러니까는 저장 안 하고 보낼까 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차 범위가 있어서 조금 저장한 거에 대한 건 용량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서 이렇게 또 뜰 수도 있는데 저장을 한 후에 전송을 잘 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송 다시 하면 전송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성공이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 전송하는 프로그램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시간도 재드리고 시간 안에 이 답안 전송 프로그램 가지고 실제로 시험 치는 날 치는 프로그램으로 연습을 해보려고 이제 대면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좀 그게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굳이 다 모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 프로그램으로 이런 화면이나 전송하는 방법 이게 익숙하게 하려고 요거 준비했으니까 요거가 실제로 전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정된 경로에 지정된 파일명으로 잘 저장한 게 전송이 되는지 그 기능을 체크를 하는 거니까 요런 게 있구나라는 걸로 이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객실 요금 및 예약 현황 요 파일 작성해서 2작업, 3작업 다 해서 4작업까지 출석 인증으로 제출을 해주시는 거고요. 문제 파일은 클래스룸에도 올려놨고 카톡에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서 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교시에는 제가 뭐 어디 가는 건 아니고요. 계속 카톡이랑 화면으로 이렇게 질문사항 제가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3교시 때는 여러분들 오늘 출석 인증해야 되는 내용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는 내용은 수업 여기까지 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어도 없다고 채팅방에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 없는지 제가 아니까. 질문사항이랑 그리고 또 작업하시면서 또 다른 파일들도 제가 문안 올려드렸으니까 문제 보시고 푸실 수 있는 부분들 푸시다 안 되는 것들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저에게 질문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에 작업들 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또 그리고 수요일 수업 전까지
과제 검사 맡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파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